여러분 안녕하세요. 설계팀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자동화 기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동 모터의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해서 설계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먼저 시작하며입니다. 모터의 종류는 매우 많겠지만 이 강의의 목적은 자동화 기계의 설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유도 전동기, 서버모터, 스텝모터 등 자동화 기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모터에 한정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터는 자동화 기계의 주요 동력원이며 갈수록 종류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이야기가 많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야기할 내용은 최종적으로 지금 보시는 모터 특성 비교표로 정리가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먼저 각각의 모터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 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모터에 대한 이야기는 사소해 보이지만 사소하지 않은 작은 DC 모터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은 DC 모터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소형 DC 모터입니다. DC는 직류 전류를 말합니다. 소형 가전제품이나 어린이 장난감 등에서 흔히 봐왔던 익숙한 모터입니다. 왼쪽의 사진에서 보면 바깥쪽 고정자에는 영구자석이 N극, S극 한 쌍이 있고 회전자에는 코일이 감겨져 있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회전자의 모습이고요. 회전자의 각각의 코일에는 정류자가 연결되어 있고 이 정류자에 브러쉬가 접촉되어 코일에 전류가 공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정류자와 코일은 3개로 분할되어 120도의 각도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정류자는 분할된 것이 맞지만 코일의 경우에는 감긴 위치가 3개인 것이지 코일 자체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일에 직류 전류를 연결하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른 방향으로 전자기 힘이 발생되어 회전자가 회전하게 됩니다. 회전자가 회전하면 정류자에 의해 3개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게 되는데 그 결과 전자기 힘의 방향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회전자의 회전이 계속됩니다. 바로 이 정류자의 역할은 전류의 방향을 계속 바꿔주는 것입니다. 코일이 3개로 분할된 이유는 2개로 분할될 때보다 회전력을 보다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직류 모터는 브러쉬와 정류자와의 마찰로 인해 수명과 안정성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현재는 브러쉬가 없는 모터들이 개발되어 대부분 대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개할 여러 가지 종류의 모터는 전부 이 브러쉬가 없는 브러쉬리스 모터입니다. 다음은 AC3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터인 AC3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AC는 교류 전류를 말하며 유도 전동기는 인덕션 모터라고도 합니다. 사용 전류는 교류 3상이며 사진에서 보듯이 브러쉬가 없습니다. 직류 모터와는 반대로 회전자가 아닌 고정자에 코일이 감겨져 있습니다. 회전자는 전도체로 만들어지는데 이 회전자의 형태가 세장 모양이라고 해서 농형 유도 전동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림에서 보면 고정자에는 2개 한 쌍의 코일이 정반대쪽에 서로 마주보며 배치되고 A1, A2, B1, B2, C1, C2 총 3쌍의 코일이 120도 간격으로 배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코일이 2개 한 쌍이라고 했지만 연결되어 함께 감겨 있으며 그림은 단면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분리된 것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의 코일도 여러 가닥의 도선의 묶음이며 역시 그림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3개의 코일 각각에 3상 교류 전원에 R상, S상, T상을 연결하여 전류를 흘려주면 상의 순서, 주파수 등 전원의 특성 그대로의 전류가 모터에 공급됩니다. 우리나라의 3상 교류 전원의 주파수는 60Hz로서 R, S, T 3개의 상이 순서대로 각 상마다 1초에 60번씩 방향이 바뀌며 전류가 흐른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3개의 상이 순서대로 방향이 바뀌며 전류가 모터에 흐르기 때문에 2극의 자개가 발생하며 동시에 자개가 회전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자석이 회전하는 것과 똑같으며 이를 회전자개라고 합니다. 이때 3개의 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개의 회전 방향이 생기게 됩니다. 고정자에서 발생된 회전자개는 회전자의 기전력을 유도시킵니다. 유도된 기전력에 의해
회전자의 전류가 흐르게 되고 다시 이 전류에 의해 전자기 힘이 발생합니다. 이 전자기 힘에 의해서 회전자가 회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전력이 유도되어 회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도 전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전자의 회전 속도는 회전자계보다 항상 조금 늦게 되는데요. 이를 비동기형 모터라고 합니다. 속도의 차이를 슬립이라고 하며 이 슬립에 의해 회전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앞에 설명한 직류 모터의 경우에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회전한다고 했고요.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는 것을 정류자가 한다고 했습니다. 유도 전동기의 경우에는 교류 전류 자체가 정류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유도 전동기에 브러쉬가 없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AC 서보 모터입니다. 서버 모터와 서버 앰프로 구성된 서버 시스템은 자동화 기계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며 한마디로 최고 성능의 동력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모터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 서버 시스템으로 귀결됩니다. 왼쪽 사진에서 보시면 서버 시스템은 서버 앰프와 서버 모터로 이루어집니다. 오른쪽 사진은 AC 서버 모터의 내부 모습입니다. 고정자에는 코일이 감겨져 있고 회전자는 영구자석이며 브러쉬가 없습니다. 모터 뒤에는 엔코더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유도 전동기와 거의 비슷한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은 AC 서버 모터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원리는 교류 3상 유도 전동기와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차이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서버 모터는 각 쌍의 코일이 각각 감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회전 자계가 사극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 쌍의 코일에 서버 앰프의 U상, V상, W상을 연결하여 전류를 공급합니다. 회전자는 영구자석으로 되어 있는데 사극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터에 전류를 공급하여 회전자계가 발생하면 회전자가 따라서 회전하게 되는데요. 회전자가 영구자석이므로 회전자가 제대로 회전하기 위해서는 자석의 극에 맞추어서 회전자계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는 회전자의 현재 위치를 알아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회전자의 위치를 엔코더에서 검출합니다. 서버 앰프에서 서버 모터로 전류를 공급한다고 했는데요. 엔코더에서 검출된 회전자의 위치 신호는 서버 앰프로 입력이 되고 이에 맞추어 서버 모터에 전류를 공급합니다. 또한 서버 앰프는 전류의 상위 순서와 주파수를 제어합니다. 즉, 서버 모터에 공급되는 전류의 모든 특성을 서버 앰프가 제어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때 공급되는 전원의 형태가 3상 교류 전원과 같기 때문에 AC 서버 모터라고 하는 것이고 서버 앰프에 입력되는 전원은 교류 단상, 교류 3상, 직류 전류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교류 3상 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터의 전원을 3상으로 하는 것은 직류 모터의 경우와 같이 회전력을 더욱 일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원의 특성을 그대로 사용하는 유도 전동기와 다른 점이며 AC 서버 모터가 직류 모터로 분류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AC 서버 모터를 브러시리스 DC 서버 모터라고 합니다. 또한 회전 자계와 회전자의 회전 속도가 정확히 일치하게 되는데 이를 동기형 모터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서버 모터가 정밀한 제어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은 스텝 모터입니다. 서버 시스템은 추후에 설명할 피드백 제어가 핵심입니다. 스텝 모터는 서버 모터와 같이 고성능이 요구될 때 피드백 제어가 필요 없을 경우 주로 사용하는데요. 지금은 스텝 모터에도 피드백 제어가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사진은 스텝 모터의 구조입니다. 고정자에는 코일이 배치되어 있고 회전자는 앞, 뒤 두 개로 분할된 모습입니다. 특이한 것이 고정자의 내면과 회전자에 치절 가공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회전자 1과 회전자 2의 치형은 절반의 피치만큼 어긋나게 제작됩니다. 회전자 내부에는 영구자석이 삽입되어 있는데 회전자 1은 N극, 회전자 2는 S극으로 자화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고정자는 A상과 B상의 두 개의 상이 서로 번갈아가며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때 A상에 대해 B상이 4분의 1 피치 어긋나 있습니다. 그리고 A1상과 A2상이 서로 2분의 1 피치 어긋나 있으며 B1상과 B2상도 서로 2분의 1 피치 어긋나 있습니다. 이제 A상과 B상에 전류를 번갈아 가면서 흘리고 또 전류의 방향을
바꿔가며 흘리면 표와 같이 자화되는 상이 단계별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자화되는 상에서 회전자와 고정자의 치형이 단계별로 일치되는데 결국 이것이 회전자의 회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단계씩 회전한다고 해서 스텝 모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치형의 어긋남과 전류의 흐름을 제어해서 회전자가 회전하게 됩니다. 앞에서 A상과 B상이 서로 4분의 1 피치가 어긋나 있다고 했는데요. 모터 회전 시 다음 스텝에서 정렬될 치형에 항상 절반을 걸치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회전자의 방향을 만들어주며 한 개의 피치가 4개의 스텝으로 분할되는 이유입니다. 한 스텝 회전할 때의 각을 스텝 각이라고 합니다. 치절 개수에 따라 스텝 각도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치형 50개일 때 스텝 각도가 1.8도가 되며 1회전 시 분해능 200개의 스텝이 됩니다.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 상의 개수를 5개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때의 스텝 각은 0.72도입니다. 다음은 BLDC 모터입니다. 앞에서 AC 서버 모터가 BLDC 모터라고 했듯이 BLDC 모터의 회전 원리는 AC 서버 모터와 동일합니다. 차이점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피드백 제어를 위한 엔코더가 없고요. 회전자의 위치 검출을 위해 홀 센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현재는 홀 센서 없이도 모터를 구동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더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BLDC 모터는 3상 전류형과 2상 전류형이 있습니다. 교류 단상 유도 전동기와 다르게 2상이 가능한 이유는 홀 센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BLDC 모터가 널리 사용되는 제품들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쿨링팬이나 하드디스크가 있고요. 최근에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드론이나 전동 킥보드 등이 있습니다. 오른쪽의 분해된 모습을 보시면 2상인 제품과 3상인 제품을 볼 수 있고요. 코일 아래쪽에 제어 장치인 회로기판이 모터와 일체형으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회로기판이 서버 모터로 치면 서버 앰프가 되는 것입니다. 브러쉬가 없다는 최대 장점과 제어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의 DC 모터를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전자인 연구 자석을 코일이 바깥쪽으로 배치한 외전형이 가능하여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의 휠 허브와 일체화가 되어 구동계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입력 주파수와 출력 속도가 일치하는 동기형 모터이기 때문에 속도의 안정성과 제어성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BLDC 모터나 DC 모터는 자동화 기기에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BLDC 모터를 소개하는 이유는 일단 우리의 일상에서 엄청나게 수요가 늘고 있는 모터이고 또한 AC 서버 모터와 비교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진은 소형 유도 전동기로 유명한 SPG사의 BLDC 모터인데요. 참고로 소개합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역시 속도의 안정성과 제어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가며입니다. 이 시간에는 설계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모터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데 모은 것이 이 시간의 처음에 소개했던 모터 특성 비교표이며 이에 대한 설명을 다음 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 전자석이 되는 것을 저는 초등학교 때 실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모터의 원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옆의 참고 자료를 추천드립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내용이 이어지오니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